풀박차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앞차에 가고 풀박차 오른쪽으로 해서 지하 주차장을 향하는데요. 오른쪽 이쪽으로 지하 주차장. 그런데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아니 여기서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와, 사람이 일어나네요. 이거 사람 안 보였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라서 그래서 잠깐 브레이크를 딱 잡는 순간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아니 저기 앉아갖고 핸드폰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죽으려고. 저 사람 안 일어나서 그냥 치고 나가는 거죠. 운이 참 좋았어요. 이분께서요. 브레이크는 사람을 보고 밟은 게 아니라요. 내려갈 때 이제 내려가려고 브레이크 살짝 잡은 거예요. 그 찰나에 사람이 일어나서 지나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안 보여요. 블랙박스에서도 안 보여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치면은 어떻게 되나요?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잘못 있을까요? 안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여요. 블랙박스에도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때 일어나네요.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저런 곳에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다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풀박차 작년 5월에 있었던 실제 사고입니다. 자, 풀박차 지하주차장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어이쿠, 뭐예요? 사람이 누워있어요. 이거 보일까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 딱 누워있으면은 저거 보이겠습니까? 블랙박스에서는 보이지만 사람 눈에 이게 보일까요? 이게 보일까요? 예. 아이쿠.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저한테 처음 질문 올라온 게 작년 8월이었던가 그렇네요. 사고는 작년 5월에 있었고 사고 나고 한 3일, 3달 정도 후부터 저한테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가 피할 수 있는 사고인가 확인하고자 몇 번을 가봤어요. 근데 이 본넷 때문에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두운 색의 옷을 입어서 더욱 안 보였습니다. 아니 그 1톤 트럭 이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일 수 있겠지만 승용차에서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닛이 좀 긴 차래요. 몇 번 가봐도 일어나서 이렇게 보지 않는 한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럴 때 잘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허리를 피고 아니면 내려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내 잘못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 진짜 억울합니다. 물론 유족분들께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로 법원에 재판을 받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고요. 그리고 검사는 합의할 거냐? 예. 그리고 이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변호사를 선임했고, 형사합의를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변호사 선임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사례는 너무 특이해서 일단 진행을 해보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도 제대로 말씀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길을 못 잡아주시는데 그러면서 일단 합의나 해보자 그런데요. 합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좀 합의서 양식도 무진장 빡빡하게 해오고 뭔가 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형사합의를 하면은 이게 유죄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거기서 처음에는 3천만 원 형사합의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5천만 원이래요.
그럼 그 5천만 원으로 형사합의는 하시고 무죄 주장하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합의할 마음이 있었는데 유족들이 뭐 형사합의했다는 얘기를 보험사에 절대 알리지 말아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뭐 좀 이렇게 너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무죄입니다. 저거 안 보입니다. 도로교통단에 분석해달라고 그러세요. 무죄입니다. 근데 무죄인데 그래도 내 차에 돌아가신 분 그분과 유족들 생각해서 형사합의는 어차피 운전자분에서 나오니까 이미 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진 상태라 그러면 형사합의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형사합의 해도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 저는 형사합의하고 무혐의 받고 무죄 받은 게 여러 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도 안 해줬습니다. 제가 이분께 지난번에 방송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거 해보세요. 이거. 블랙박스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서 보이지만 운전자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누워있으면 안 보입니다. 이거 주장하세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이건데요. 요 빨간 여기에 누워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서 있으면 보이죠. 근데 누워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걸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투표도 했었습니다. 저기 어떻게 피하냐. 무죄지. 그래서 이분께서요. 네, 법원에다가 우리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시청자 투표한 거 이건 무죄다라는 그것도 참고자료 제출하셨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2번 진행됐습니다. 재판 2번 진행됐는데 나중에 이게 재판 바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변론이 재개됐어요. 변론이 재개되고 그러고서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분석을 해라. 사고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고 분석 결과입니다. 자, 요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눈을 이 아래쪽으로 깔아서 보면은 조금 보일 수 있다. 근데 아니 사람은 여기 누워있고 사람 시선은 요 화살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거 보이겠느냐? 또 내려갈 때는 이 먼 데를 보지 여기 있는 게 보이겠느냐? 안 보인다. 그래서 주차장 진입로로 내려가기 직전의 상황 및 주차장 진입로로 내려가는 상황 과정에서 보면은 저거는 안 보인다. 당연히 안 보이죠. 예. 블랙박스는 나보다 위에 있고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이지만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 이거 아까 앉았다 벌떡 일어난 사람 그 사건 관련해서 요거를 같이 설명드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5월 22일 날 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5월 22일 날 재판이면 곧 끝날 때가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 예,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무죄 선고될 겁니다. 예, 무죄예요, 무죄. 예, 제가 무죄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5월 21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분이 5월 21일 날 월요일 재판 후 다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무죄 소식 전해주세요. 5월 20일 결심 공판했으면 6월 중에 판결 선고됐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6월 아니면은 5월 20일부터 보통 3, 4주 후에 재판하거든요. 만약에 한 번 더 했으면 7월 달에 판결이 선고됐을 것 같아요. 지금 무죄 받으셨겠죠? 무죄 받으셨겠죠? 했더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판결문이랑 같이 댓글 다루려고 했었는데 먼저 댓글 남겨주셨군요. 7월 12일 날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예. 근데 합의를 안 해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유족들이 재판 일주일 전에 전화 와서 합의해달라고 막 너무 서럽게 우셔서 그게 마음에 걸리네요. 예. 진짜 걱정 많이 했었는데 끝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검사가 7월 10일 날 선고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주일은 두고 보자고 합니다. 일주일. 12일은 뺍니다. 13, 14, 15, 16, 17, 18, 19. 19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다음 수요일까지. 예,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항소해도 항소 기각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당연히 무죄죠. 당연히 무죄. 그런데 유족들이 처음에는 이 합의서 양식 갖고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분은 나는 무죄 주장하더라도 그래 운전전범에서 나오는 돈으로 형사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유족들이 이상한 걸 막 주장하는 거예요. 뭐 형사비 하여튼 사실을 절대 그 보험사에 알리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세세하게 막 그 복잡한 양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죠. 합의가 안 되니까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막 그냥 탄원서 막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의가 안 되고 유족들이 그렇게 탄원서, 엄벌해달라는 탄원서가 낸다고 그래서 엄벌에 처해지는 건 아닙니다. 무죄는 무죄입니다. 지금 이분은 근데 그래도 내 차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냥 형사비 해줄 걸 일주일 전에 합의해달라고 그럴 때 그때 합의해 줄 걸. 근데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마음이 무거우시대요. 검사가 항소할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더 한 번 더 무죄가 될 겁니다. 무죄가 더 확실하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요. 유족들이 태도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운전자 잘못 없습니다. 예. 아니 거기서 술 먹고 누워있던 사람이 잘못이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면서 나온 돈으로 그거 좀 저희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 가족들 생각해서요. 만약 그렇게 나온다 그럼 형사합의 해주세요. 무죄 나왔어도 무죄가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도 검사가 항소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5천만 원 나옵니다. 그 합의하시면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지금 무죄 받고서도 마음이 가볍지가 않은 이유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 차에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유족들 생각해서. 자 그리고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무죄 주장하자고 그러셨나요? 어땠나요? 그랬더니 처음엔 형사합의 하라고 그랬대요. 형사합의 하라고 그러시더니 나중에 합의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무죄 주장했대요. 저 같으면 이거 처음부터 무죄입니다.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면 그러면 저는 그 단계에서 합의했을 겁니다. 형사합의하라고 권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질질 끌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작년 5월에 사고 나서 1년 2개월 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하셨는데요. 자, 이 사건을 처음부터 경찰에서 또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법원에 가서 하니까 그만큼 늦어진 거죠.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는 이제 550만 원이었다고 그러시네요. 근데 이게 옛날 운전자 보험이라서 본인 돈으로 선임하셨겠죠? 본인 돈으로 선임하시고 기소된 다음에 이 돈을 보험사로부터 받았겠죠? 지금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초기 대응 플랜은 처음부터 내주죠. 예, 처음부터 내줘야 그래야 이런 사건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하고 그리고 저거 블랙박스에 보이지만 운전자들이 안 보인다는 이걸 증명해 줘야죠. 이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요. 이 CCTV도 있어요. 이 CCTV도 있는데요. 자, 아까 저 사망사고요. CCTV 보세요. CCTV에서 자, 저 사람 누워 있어요. 저 사람 누워 있지만 저기 보이겠습니까? 저게 여기서 안 보이죠.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도 하면서 또 별도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경찰 단계부터 맡았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은 이렇게 하죠. 자, 여기 보이죠? 누워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요건 블랙박스다. 사람 눈은 여기요. 여기에 렌즈 달려있어요. 이게 사람 시야랑 똑같아요. 그럼 요걸로 촬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안 찍히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찍힌 것도 여기에 찍힌 두 개를 딱 비교해서 안 보이지 않느냐. 저럴 때마다 내려서 확인하느냐. 이제 고개를 벌쩍 들더라도 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동안 참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검사는 항소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항소 기각됩니다. 검사가 상고하면 상고 기각됩니다. 무죄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유족분들 참 이 술이 원수입니다. 술. 그리고 이 방송 혹시 유족분들 보시면요, 항소심에서는 찾아가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측은지심으로 형사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그래도 처음엔 3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도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도 상당히 큰 돈이죠. 예. 그리고 무죄 나왔으니 불박자 보험사로부터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불박자 보험사 면책 처리할 것 같은데요. 불박자 보험사가 이미 합의가 됐다 그러면, 근데 보험사들이 잘 몰라서 저럴 때 그냥 먼저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요, 이게 형사 합의했다가도 나중에 무죄 나오면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이고, 저 유족들 생각하면 진짜 정말 안타깝네요. 항소심에서는 항소심 확실한 무죄 한 번 더 받으시고요. 검사 항소 기각으로. 그리고 마음의 짐도 조금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